우리가 당연히 진보도 중요하고 진화도 중요하지만 고전, 정전이라고 불리는 전통이 유구하게 전승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천변풍경 같은 이런 작품들은 되게 반복 출제가 돼요. 이유가 있어. 추후에 이걸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사의 동력에 따라 가지고 제가 크게 세 개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서사의 동력에 따라서 인물이 어떤 서사의 동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경우나 배경, 소재 같은 것들이 서사를 끌고 가는 힘을 가질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사건 장면 쪽에 초점이 가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쪽 초점 잡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얘는 장면 잡는 게 진짜 개 중요하고요. 갈등 양사는 가는 없어, 갈등이. 근데 나는 있어. 엄밀하게 가의 갈등은 내적 갈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나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거든요. 이 양상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은 이걸 물어보니까 되게 편한데 이걸 못 잡으면 정보량 봐요, 여러분. 3페이지예요. 죽는다니까. 죽어, 진짜. 마지막 문제 정보량 봐요. 어지간한 옛날 수능 비문학 지문보다 정보량 많아요. 그러면 일구 수능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 문학 지문까지 이렇게 정보량 터져봐. 애들 아작났어요, 그래서. 일구 수능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만점자가 갑자기 148명, 국어 만점 받고 수학 가형 4등급 받고 의대 가고 막 이런 헬파티 벌어졌는데 그 정도로까지 유불리는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선택형 수능이 6구 수능 3번밖에 없었고요.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아직은 미지수고 다만 올해 6월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변곡점이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선택 과목의 성격, 뭐 표점, 난이도 모든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특정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는 양상들을 미분값을 내봤을 때는 당연히 국어가 지금 같은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국어는 쉬워져 버리면 지금 수능 국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워진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지금의 수능 기조를 유지해야만 여러분의 정보 처리 능력이 바뀌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의 역할은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타협해버리면 이건 국어로서 의미가 없어지고 과목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래서 문학작품도 이 평가원 마인드셋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론적 배경을 보면 서사 장르를 교수학습하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여러분 삶에 내면화시키고 여러분 삶을 고양시키는 건데 그걸 평생에 걸쳐서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건 있어. 좋은 서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사를 보면서 되게 뭐 소위 국뽕 받는다, 뭐 뽕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렇게 되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소재의, 위로가 되는 그런 소재의 서사도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삶을 진짜 통렬하게 성찰하고 근본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서사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 회로가 딱 트인다고.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은 빨간 약 먹고 파란 약 먹거든요. 그 빨간 약이라는 게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딱 틔워주는 그런 약이야. 그래서 좀 그런 걸 먹으셔야 돼요. 왜? 가짜 세상을 보고 사는 인생이 진짜가 될 수는 없고 진짜 세상을 보려면 진짜가 되기 위한 실험과 극복의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분이 당장 뭐 알바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신분에 어울리는 걸 지금 신분에 맞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분에 맞는 건 어쩔 수 없이 수능 이 서사 장르로 보시게 될 거예요. 되게 인상 깊었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배트맨 트릴로지. 그 배트맨 영화가 단순히 액션이고 되게 화려하고 그런 재미도 있지만 볼거리도 있지만 근본 철학은 뭐냐면 배트맨 트릴로지 첫 번째 편은 뭐냐면요. 트라우마 극복이에요. 거기 주인공이
자신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피살당하면서 생겼었던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얘는 그 피살당했을 때 사실은 박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진짜 인생의 그 트라우마의 상징이 박쥐였던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자신의 상징이 될 정도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심연의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이 1번이고, 2번은 이제 영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트맨은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정의를 이루려고 해. 근데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검사를 도와서 되게 큰 노력을 해요.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여자까지 잃어. 사랑으로도 목숨까지도 잃어가면서까지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해요. 정의를 이루는 방식에서. 그리고 3탄에서 그 답이 나와요, 사실은. 되게 심오해요. 그래서 3탄 보면 어떠냐면,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는데, 영웅들은 배트맨 같은 슈퍼맨이 슈퍼파워가 영웅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바닷물에 한 방울 한 방울 같아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되게 영웅이다. 히든 히어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끝나는 영화인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밋밋하고요. 영화를 앞으로 감상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영화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3월 9일에 뭐지? 그 최민식이 수학 과외쌤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나 한번 보러 갈 건데, 나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하고 갈게,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약간 이거 스포인데 아니, 뭐 중요한 스포는 아니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수선을 내렸어요. 오케이? 둘의 거리는 같아요. 자, 밑변 10, 높이 6, 넓이는? 갑자기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숫자를 잘못 썼나? 넓이는? 넓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와. 넓이를 구하라고 물어봐. 최민식이. 그래서 너희랑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이요? 해가지고 전부 다 30을 얘기해요. 갑자기 20선을 그래가지고 20선이 왜 나오는 거지? 순간적으로 당황했거든. 그런데 최민식이 딱 원을 그려보라고 해. 그러면 이제 학생이 답변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출제 오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발 더 나가볼게요. 직각삼각형인데, 자, 얘는 6이 아니라 5라고 했지만 반대로 6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니? 있니? 있다 손. 없다 손. 아,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봐. 어차피 뭘 얘기해도 틀릴 거 알잖아. 있다 손. 6이 될 수 있다 손. 니네 어떻게 알아? 뭐야 그건? 알았어요. 자, 평면의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이 문제의 전제 어디도 얘가 평면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작년 EBS 지문에 출제되면서 그게 사실은 해겔 지문 같은 것들로 다 엮여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정말 예술적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뭐 씨발 주의식 교육이네 뭐 교육 비판하는데, 아 씨발 진짜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 같은 게 뭘 알겠어요. 나는 정치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웃기려고 그 얘기는 하지. 야, 허경영 뽑으면 1억씩 준대. 이런 건 해. 근데 그건 개그잖아. 알잖아. 누구나 다 알아. 그건 개그 코드야. 축제법 이런 거 개그예요, 다. 아, 진심으로 믿는 거야, 혹시? 약간 개그 컨셉 잡는 거야. 우리 삼촌 친구예요. 우리 삼촌 친구분이라니까.
나 알아. 약간 되게 재밌으신 분이고, 물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정치 더 얘기했다간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어차피 뭐라 그럴까, 약간 자기 검열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뭐 내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고, 다만 내가 국어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 이 직업 20년 동안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한 것 같고요. 요즘 120시간 드립 많이 나오는데 진심으로 저는 120시간 넘게 일해요. 진짜로 120시간 넘게 일해요. 하루에 17시간씩 칠을 해봐. 그럼 119시간 나오거든. 17시간 이상 일해요.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있어서는 진짜 나는 전국 1등으로 내가 수능 국어 사교육 강사 중에 1등으로 정확히 압니다. 내가 1등이에요. 압도적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애들 깜짝 놀라더라. 비교해봐. 1등들이 다 어디 있겠어. 메가스터디 있고 위투스 있고 뭐 EBS 있겠지. 비교해보라니까요. 그냥 급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 왜? 그 정도 노력을 하는데 베이스가 또 다르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다니까. 이 영화가. 왜? 유클리드 계약, 비유클리드 계약, 작년 EBS 지문, 직업병이 너무 직업병이잖아. 요런 거. 또 갑자기 신나갖고 얘기하네. 작년 넷플릭스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DP 알아요 혹시? 드라마?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몬티올 문제가 나와. 혹시 몬티올 문제 아는 사람? 처음 듣니? 몬티올 문제가 뭐냐면, 몬티올이라는 TV쇼가 있어요. 몬티올이 하는 TV쇼가 있어요. 문이 A문, B문, C문이 있는데, A문 뒤에는 상금 100억이 있고요. 10억 정도로 합시다. 100억 너무 크고. 1억이라고 하자. 상금 1억이 있고요. 여기는 꽝꽝이야.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섞었어요. 자, A, B, C 중에 골라봅시다. 그냥 제가 고를게요. B를 골랐어요. 그럼 몬티올이 딱 하는 거야. 자, 지금 선택은 B를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상금 1억을 탈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니? 3분의 1이에요. 문 셋 중에 하나니까. 자, 몬티올 여러분 TV쇼에 이제 출연한 거야. 자, 그럼 B를 딱 고르는 순간 몬티올이 딱 이렇게 해줘요. A문을 딱 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나서 몬티올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 선택했니? 몬티올이 A문을 열어준 다음에 물어봐요. 선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두둥. 자, 유지할래 바꿀래요? 자, 난 유지한다, 손. 정답은 없어. 정답은 있어. 미안해. 손 내려봐. 정답은 정확히 하나예요. 둘 중 하나야. 자, 유지한다, 손. 바꾼다, 손.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의식 교육에서 시작한다니까. 자, 이거 수학 문제예요. 단원 이름은? 확률과 통계. 좋아요. 중2 때 배웠어요. 확률과 통계는 이제 대단원 같고, 중단원 말고 소단원 얘기해봐요. 경우의 수는 중단원, 소단원. 아는 사람 손. 자, 여러분 봐봐. 확률 문제잖아. 3분의 1. 결국 하나야. 내가 바꿀 거냐 말 거냐는 간단하지. 확률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야. 확률이 바뀌는 사건을 뭐라 그런다? 종속사건. 확률이 변하지 않는 사건을 뭐라 그런다? 독립사건. 그럼 얘는 독립이야 종속이야만 결정되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성으로 직감으로 때려박냐고, 인생을. 굉장히 딱 정해진 거라니까요. 정답을 우리는 모르고 살 뿐이야. 정답을 보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을 뿐이고. 근데 여러분, 정답을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훨씬 편한 삶이고요. 결국에는 양적 변화가 어느 순간 질적 변화가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데, 그 양적 변화에 지루한 그 시간 동안 변화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제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투입한 노력, 시간 다 제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퀀텀 점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마찬가지야. 양적 변화를 때려 넣어야 질적 변화가 옵니다. 대신 그 궤도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은 어딘지 몰라. 1년 동안 뒤지게 해서 바꿔내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의 다음 문을 여는 거예요. 제 역할은 딱 수능까지, 거기까지.
자, 그럼 평가원에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서사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여러분이 일단 주인공이 돼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 경험이 여러분 삶 자체를 한 차원 끌어올려 줄 거야. 그게 이제 서사 교육의 목표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사실 저는 썩 마음에 드는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 타협을 한 게 이런 정보 처리를 준 거야. 첫 번째, 초반부에서 인사배 세팅 확실하게 잡으세요. 자, 두 번째, 인물은 성격 요소 더하기 내면 심리로 정보 처리 잡아주시고 거기서 서사 동력이 생길 수도 있고 인물들이 서사 동력을 만들어내면 사건 만들어지겠죠. 사건은 장면이나 갈등 등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사건 장면들이 또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동력과 사건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동력이 줄거리를 만들어가고 이게 주제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적용해 볼 건데 얘는 좀 더 어디? 이 장면 쪽에 좀 더 초점을 둔 그런 성격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 처리가 되게 시간과 정답률을 아껴줄 거고 다시 이거 30초 줄 테니까 계산해 볼래? 해봐 빨리. 풀이는 다음 주에 해줄 거고 답은 오늘 얘기해 줄 거야. 귀찮구만. 아씨 쌤 저 확률 통계 아닌데요. 저 이과인데요. 씨발 저 미적하는데요. 뭐 이지랄 하고 또 야 평생 살면서 그 확률 없을 것 같아? 당연한 얘기를 왜. 정답은 유지한답니다.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작품 갈게요. 자, 가는 크게 두 장면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쁜이가 시집가는 장면이고 신전집이 몰락하는 장면인데 또 요즘 2022년 이 시대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페미니즘이 이제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참 말하기 참 두렵지만 여러분 옛날이니까 시집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옛날이니까. 지금은 한 1960년대 정도 되는 가부장제가 팽배했던 씨발 말하면서 이렇게 떨리지? 가부장제 팽배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딸이 시집을 가 출가 외인이야. 두 번 다시 못 봐. 엄마의 마음 어떻겠냐는 거죠. 요즘이야 뭐 그냥 갔다 오기도 하고 10년 안에 뭐 올 확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언제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시집 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큰일인가? 아무튼 근데 옛날에는 그냥 못 봐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딸내미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는 거야. 그런 엄마의 마음이야. 야, 하다못해 내가 기른 강아지도 입양 보내서 두 번 다시 못 보면 마음이 얼마나 쓰이겠어요. 10년 넘게 키웠다면. 근데 딸내미면 뭐 말하지도 못하지.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신전집이 몰락하는 장면인데 이 두 장면을 왜 대비를 시켰고 좀 전개 방식의 특성들이 있는 부분을 왜 세팅을 했을까 문학 만들려고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나는 그거를 완전히 극대화시킨 거야. 그 힌트를 준 건데 여러분 힌트를 못 알아먹어도 그게 상관은 없지만 설계가 어떻다는 건 아셔야 되니까. 가나에서 장면의 대비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장면의 대비를 되게 빡세게 시키는데 여기 잠깐 잡고 계세요. 되게 나는 이 파트가 되게 예술적으로 잘 냈고 정말 평가원에서 정말 거의 뭐 이건 시험의 경지를 넘어서 이건 아트다. 왜냐하면 이 영화 같은 건요 장면으로 보여줘야 돼요. 소설처럼 뭔가 주저리주저리 설명할 수가 없어. 연극처럼 갑자기 막 배우가 하다가 갑자기 방백할 수 없다니까. 존나 병신 같아지지 영화가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는 그냥 장면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해석 같은 거 유튜버들 보면은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구나. 그런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얘가 딱 그런데 비탈길을 얘는 뚜벅이로 걸어요. 근데 동생은 직업도 없는 새끼가요. 골목길을 택시 타고 와. 바로 여기서 성격 대비가 나오는 거지. 형은 정말 성실, 얘는 약간 날라리, 양아치. 그러니까 돈을 벌 때 형은 어떻게 해요? 정말 성실하게 차곡차곡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고 이가 아파도 병원비 아껴가면서 살지만 동생은 그딴 거 없어.
씨발 형님 그런 거 나 모르겠고 나 이번에 토 좀 괜찮다고 하니까 나 토사장 하려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맨날. 형은 너 씨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고. 아 형님 언제 그 형님처럼 그 시급 10,000원 받아가지고 그 병원이나 가겠어요? 쌤 돈 아끼려고 우리 형님 돈 아끼려고 그 버스도 안 타시면서 지하철도 안 타시면서 아유 저 토사장 하려니까 나중에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이미 세팅이 딱 됐다니까요. 형은 아무리 빚탈기 힘들어도 뚜벅이로 살고요. 동생은 돈도 없는 게 택시 타요. 그리고 또 이 철호의 성격이 나오는데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여자도 다 대학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학교도 안 보내는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돈을 안 쓰는 거지. 그 시절엔 그랬다고. 그런데 아내가 거의 뭐 여학생이었다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재벌가 딸내미 정도 되는 마누라를 아내로 맞았다가 폐지 죽게 만든 거야. 나는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 진짜. 그럼 회상 장면 하나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약간 철호의 내적 갈등을 잡아줬고 다시 이제 비탈기로 돌아왔는데 그런 철호는요 그런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화려한 시가지를 바라보는 장면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호는 뭐예요? 되게 뚜벅이라는 성실한 성격이 있고 이런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음에도 철호는 여전히 바라보기만 하는 지금 답이 별로 없어요. 자, 반면에 영호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니까 얘는 되게 기회주의적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토사장이에요. 그렇게 돈 벌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대비되는 성격의 형제가 있는데 얘가 특히 영호가 초로 방안으로 들어왔잖아. 이건 이미 갈등 암신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성격이 다른 두 형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배경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씬 넘버 73으로 넘어가면 둘이 박터지기 싸우는데 장면 전환에 취직이라는 억설이라는 대사 키워드 가지고 장면 전환 되는 거야. 전환 되면서 부엌 안에서 집 방 안으로 갔다 집 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이게 굉장히 설계를 잘한 그런 지문이고, 자 이제 그거를 같이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가장면 첫 장면이에요. 이분이 시집 가는 장면이니까 일단 적을게요.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 자, 아마 좀 배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굵은색 글씨 해놓은 것 같고, 인물, 사건, 배경, 키워드, 현관표 밑줄을 쳐볼게요. 신랑의 몸속은 차 속으로 갔고요. 막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랑 끝인 거야.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면 심리라고 써줄게요. 왜? 아니 사실은 당황할 것도 없지. 이미 딸내미는 가야 돼, 결혼을, 시집을. 그럼 헤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또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당황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엄마는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달려들겠죠. 하지만 목이 맬 수밖에 없죠. 벙 쪄갖고 있는 거죠. 운전수는 어떻게 해? 빵빵, 비키세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되니까 우리 원래 신랑 친부 저기 신혼여행 하와이 갈라니까 저희 좀 잠깐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딸내미 모든 걸 정신 차려갖고 조심해서 해라 이러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 읽고 딸하고 이별이에요. 됐죠? 근데 봐봐. 사실은 이게 길어 한 10초쯤은 됐을까? 근데 그 한 10초짜리를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내어 닫히고 경접이 두어온 운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실제였다면 빵빵 끝. 한 3초짜리 이렇게 지연시켜 쓴 거야.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엄마에게는 절실을 하니까 약간 어머니의 내면 심리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겠죠.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지연을 준 거겠죠. 글씨 좀 예쁘게 쓸게. 미안해. 좀 다시. 지금 딸이 결혼하는 상황에 엄마의 반응인 거고, 그 엄마의 반응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 지연을 많이 쓴 장면이겠죠. 그럼 당연히 엄마는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 딸내미 어떻게 가버렸네 하고 우는 거고, 옆에 있는 아낙네들은 에이그 뭐 경사에 그렇게 울어. 조금 웃었지만 문득 아이고 막 정신 나가버릴 것 같고 마음속이 공허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딸내미 생각하면서 있었던 엄마의 되게 복잡한 마음, 뭐 이 정도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세팅했는지 봐야 되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장면은 이쁜이의 결혼 장면이고, 그 결혼 장면에서 엄마의 반응을 묘사했다면,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에달프다도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지금 그럼 봐봐. 에달프다는 누구 감정일까? 주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서술상의 특이점이 뭐냐면, 서술자의 감정일 가능성도 크고, 또는 누군가,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의 감정일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누군가의 감정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서술사 감정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작가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A는 확실하게 작가 개입이네. 갑자기 독자한테 말 걸고 있잖아. 그러면 독자는 작가 개입했구나. 특히나 괄호 A가 있다는 걸 보면은 이거 출제하는 설계가 딱 보이겠죠.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A 파트에서 한번 보였을 거고, 두 번째를 보냐면 위쪽 장면이 있을 거고, 세 번째를 보자면 또 이 장면도 있겠죠. 그리고 봐봐. 지금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인데, 지금 장면 전환이 있는데 이 장면 전환이 어떻게 온 거냐면, 이것도 사실 조금 여러분이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자, 공간 변화에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걸 학생들이 놓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목이 천변 풍경이잖아. 그러면 천변 풍경이니까 천변에 지금 이쁜이네 결혼하는 신전집에 몰락하는 이런 초반부 장면과 후반부 장면이 있다면, 제목이 천변 풍경이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봤다면 사실은 장면 전환 없다고, 혹은 공간 이동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변이라는 공통된 공간이니까.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냐? 아니지. 천변에 이쪽 저쪽으로 공간 변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공통 공간이니까 공간 변화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작품의, 이게 시어의 중의성이라는 거잖아. 이해돼? 여기를 지금 세팅을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훅 올라간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쪽으로 선택을 했죠. 근데 이쪽으로 선택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무지성으로 때려 외워서 쓰면 틀린다니까.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필기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그림 그려놓고 두 가지 사진 찍어주세요. 잘 생각해 두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저한테 오실까요 이제? 자, 그럼 봐봐. 그래 둘째 아들 의대 나왔으면 좀 사는 집인데도 어쨌든 사라지고 말았다, 막 이런 거. 한 번 기울어진 가운. 명령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오른쪽. 신전집의 몰락.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의 장면이 신전집의 몰락 장면이죠.
신전집의 몰락은 한때 어둡게 해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아하. 이 도에서 패전자들은 애단풀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그렇구나 하고 끝. 다만 이발소 소년만이 관찰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끝. 하지만 본 사람도 몇 없는 상황. 디귿 장면 좀 특이했죠. 지금 봐봐.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좀 되게 출제하는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특이했던 건데요. 자, 저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기역 장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지연시켜서 서술했고요. 디귿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압축시켜서 서술했죠. 그러니까 얘도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갑니다. 빵빵 슉. 5초 만에 일어나는 일을 세 줄로 썼는데 신전집이 뭐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몇 달,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걸 두 줄로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서술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를 딱 보면 일단 출제 포인트가 어마어마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A같이 서술자 개입도 되게 특이했고요. 두 번째, 이 사건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관찰자 역할이 서술자도 있었지만 이발소 소년이라는 점도 특이했어요. 세 번째, 장면이나 사건이 서사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면 서사가 당연히 초반부와 후반부의 대비도 있지만 그걸 대표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을 세팅함으로써 출제할 수 있는 여지도 보였고 마지막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갈등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도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움에 가깝고 엄마가 딸내미를 시집 보낼래 말래 이런 갈등은 아니잖아. 그냥 딸이 결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정보였던 거고 역시나 정답 고르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이걸 잘 필기를 해두세요. 네 가지.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왜 이렇게 지쳤어? 10분 남았어 얘들아. 10분 안에 끝낼게. 쏘리 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죠? 자, 저한테 옵시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또 산비탈기를 철호가 뚜벅뚜벅 걷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물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면과 배경을 세팅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세팅함으로써 이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파트예요. 굉장히 철호는 뚜벅이 되게 성실하고 회상을 하는데 자, 폐지 죽고 있다니까. 아, 우리 마누라 이러면서 왜? 여학교를 다니면 그 시절 여학교면 거의 재벌가 딸내미인데 내 폐지 죽게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산비탈 멍하니 시가지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뭔가 이 사람 극복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끊기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형이에요. 철호의 성격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영호의 성격이 나오죠. 장면 제시를 통해서. 영호는 뒤쪽 보면 알겠지만 얘는 직업도 없어. 뭐 직업 토사장, 뭐 직업란에 토사장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근데 직업 토사장, 뭐 양아치,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재무 설계사,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호는 어때요? 막 운전도 하기 힘들어. 여러분 해방촌 가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운전수가 막 땀을 빼며 나와가지고 손님 더 이상 아닌데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라는 걸 보면 옛날이라는 건 하긴 되겠죠. 어쨌든 요즘으로 치면 10,000원짜리 한 장 딱 준 거예요 이제.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철호의 방안으로 들어왔는데 영호가 이거는 무조건 박 터지겠죠 이제.
왜 갈등 암시가 된다? 아니 초로의 성격과 영호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둘이 지금 한 공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갈등 암시인 거지. 이해됐어? 이런 거를 되게 봐봐. 이 시나리오를 쓴 감독님, 작가가 되게 이걸 의도해서 세팅을 한 거잖아. 상당히 실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됐나요? 자, 그럼 박터지게 싸우겠죠, 보나마나. 그러네요. 자, 일단 민호가 들어왔고요. 민호가 들어왔고요. 부호가 아니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철호랑 영호는 싸우고 있어. 너 정신 차려라. 군대 갔다 왔으면 취업을 해야지. 취직해야지. 아유, 취직이요? 형님처럼 뭐 그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 받고, 에이, 형님 뭔 놈의 취직이요? 계산해줘요? 아, 싫어요. 몇 뽀죽한 수 있니? 아, 있죠. 용기만 좀 있으면. 용기? 용기죠. 너 이 새끼 토사장 하는 거 아니지? 아, 토사장이 어때서요? 영호야, 형도 토사장 하자면은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형님, 그 형님의 인성 이런 거 알겠어요. 합법적이고 가난하고 깨끗이 살자는 형님. 근데 형님, 요즘 동네 꼬맹이, 야, 요즘 중고딩도 토토하고 그 돈 벌고 그 맞대기 하는데,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형님 지금 병원도 못 가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넥타이라는 건 어떤 규율 같은 거예요. 근데 프로에 친다? 머름이 하는 거겠어. 나는 그런 거 무시하겠다. 결국 여기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불법도 감수하는 거예요. 반면에 철호는 되게 합법을 하려는 거죠. 준법을 하려는 거죠. 그럼 봐봐.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범죄를 못 저지르냐? 양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깜빵 갈 게 겁나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호는 사실은 그걸 감수하겠다는 용기를 내겠다 또는 대범하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고, 형은 합법을 지키겠다, 깜빵 가기 싫다,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법한다고, 법 지킨다고 소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면 막 길거리에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제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뭐 요즘 초등학생은 안 그렇겠지만 초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갑시다. 초등학교 잼민이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만 버려도 막 양심의 가책 느끼고 막 경찰 아저씨 옆에 있으면 씨발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 되게 소심하단 말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보면 일진 새끼들 막 씨발 다 해 그냥 막 무단횡단해 막 씨발 막 육교 있는데 무단횡단해. 막 걔네 보면서 나는 어떻게 무단횡단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랬지. 초등학교 시절에는 막 유치원 때는 손 들고 건너야 되잖아. 손만 안 들고 건너도 막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준법의식이 센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심한 거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대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억설이에요. 억설이야. 보이죠? 장면 전환이 되는데 억설이라는 키워드가 엮여 있죠. 그러니까 되게 설계를 잘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장면 전환이 되는데 취직이라는 키워드가 엮여 있어요. 맞죠? 장면 전환되고 있는데 취직이라는 키워드 엮여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장면 전환되고 있는데 억설이라는 키워드 엮여 있죠? 대사 엮여 있죠? 좀 이런 특이점들 때문에 문제 낼 것도 많았고, 정보량 터트려 놓고 여러분 변별하기에 참 좋았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정보량이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되겠어? 이런 구조 못 따졌으면은 시간 굉장히 쓰였을 거야. 자, 그러면 정리됐고 이제 볼게. 자, 공통점과 차이점, 장면 전환 가지고 주로 갔었는데, 그럼 봐봐. 대결 의식이 나나 있지 간은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거야, 1번 선지는? 소설 작품에서 되게 중요했던 갈등 제대로 잡았느냐. 갈등 제대로 키워드 잡았느냐. 맞죠? 간은 없어요. 실장님 이거 핸드폰 확인하세요.
2번 선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세모. 특정 인물, 희화가 어디 있어? 지금 웃음 유발 어디 있어요? 3번.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이 뭐 해결이 될 게 있어? 4번. 인물 간의 갈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는 안 된다니까? 그럼 정답 5번 끝이네. 맞죠? 왜? 봐봐. 상황에 대한 반응이잖아. 자, 가는 뭐예요? 딸이 결혼하는 상황을 줘가지고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줬고, 나는 동생이 이 새끼 토사장 된다고 하니까 형이 너 뒤진다 이러고 있고. 정답 5번 끝. 됐죠? 필기하세요. 10초 정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 정보 딱 잡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건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라고. 핵심 정보 딱 잡으면 답이 딱 나온다. 보이죠? 자, 계속 갑니다. 2번 선지. 자, 봐봐. 가에서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 아까 서술하는 출제 포인트 4가지 있다고 그랬었잖아. 더 따라오세요. 서술자 개입, 이발소 소년이 관찰자 역할을 했다는 특이점. 이미 서술자가 있음에도 장면에 기억, 니은, 디귿 대조 비교할 수 있겠고 갈등이 없었다는 측면 역시나 그런 부분 봅시다. 그래요. 지금 이미 서술자도 존재하면서 관찰자를 세팅한 이 부분이 되게 특이했던 거야. 그러니까 낸 거고. 그럼 뭐겠어? 1번이지 뭐. 관찰자 역할 이거잖아. 이유 분석을 왜 해요? 논평을 왜 해? 타지역? 중재? 다 아웃. 자, A. 아까도 얘기했죠? 서술 특성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작가 개입인데 작가 개입도 되게 특이했어. 갑자기 독자한테 말 걸어. 독자한테 말 거는 작가 개입은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1번 있죠? 2번 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왜 야 독자 이 새끼들 너희 멍청해서 까먹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 딱 봐도 이상하고 좁히고 발췌독 들어오면은 확인되겠네요.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나 모두 상황을 던져주고 그에 따른 내면 심리나 성격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럼 봐. 1번 선지. 엄마의 아쉬움, 내면 심리 되죠? 열악한 상황 될 수 있겠죠? 2번 선지. 모습은 바꿔 얘기하면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근데 가족 간의 갈등이 어딨어? 2번 끝. 자, 25번으로 가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장면 넘어가는 전환 지점이 되게 특이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 시나리오에서 장면 전환 되게 중요했고 장면 전환 매개가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대사나 이런 부분에서 장면 전환도 있었고 하나 더 장면을 가지고 성격 제시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특이했잖아. 그래서 25번 이 문제는 장면 가지고 성격 제시하는 부분이야. 자, 일단 뭐 1번이야. 뭐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려울 거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 68, 69, 70, 70, 71로 이어진 이 장면 설계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초론하는 인물의 성격 나왔지. 초론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 나왔지.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내면 심리와 성격 보여주는 거 보이지. 동시에
철호의 내면 심리 다시 한번 성격 세팅되지. 자, 그럼 봐라. 자, 철호의 심리, 성격, 얘는 굉장히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이고 성실해요. 반면에 영호는요. 이 새끼는 아주 대범한 놈이야. 아주 범죄도 나는 오케이. 이런 애야. 정답은 5번이라고. 결국에는 쓸데없는 데서 어그로 끌릴 필요가 없었고 나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철호와 영호의 갈등인데 이미 이게 씬 넘버 68에서 70까지 세팅된 철호의 성격과 71에 세팅된 영호의 성격 가지고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정답 5번 설계 끝이라고요. 됐죠? 필기하세요. 자, 이제 개빡센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보량 봐. 독서 안 지문이야. 자, 어차피 보기 봐봐야 존나 영양가 없고요. 결국 이쪽으로 와봐.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이거 물어볼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사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나 배경, 공간 이런 서술장의 특이점들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밑작업 끝나면 여기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보세요. 기억은 아까도 얘기했죠. 인물 심리, 엄마의 심리 맞죠? 여기 봐봐. 71, 72로 넘어가면서 영호가 71 해방촌에서 택시 내려가지고 72 초로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얘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자, 2번 선지. 니은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 배경을 했고요. 자, 봐봐. 니은 같은 날 서로 다른 공간 배경.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발췌도 가다 보면 헷갈렸다고. 근데 얘기했죠, 아까. 얘는 천변 이쪽 저쪽 공간 변화도 가능하지만 공통 공간이라고 보면 변화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공간 변화 있다고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장면 1, 2가 넘어갈 때 뭐라고? 시간은 동일하지만 써놔 얘들아.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밑작업이 끝났어요. 눈에 딱 띄면서 아, 2번 선지 이 얘기구나. 저희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어도 끝까지 최선, 끝까지 집중하고 우리 일하시는 조교분들도 정신 놓지 말고 할 땐 해야지. 자, 이번 선지 다시 봅시다.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생겼다라고 이제 장면 전환에 매개에 초점을 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었죠. 73, 4 넘어가는데 대화가 있었잖아. 역시 장면 전환 역할에 대화가 줬었다. 그러니까 이 서사가 둘 다 장면이 서사의 동력이다 보니까 장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각각의 장면들이 넘어가는 그 장면, 그 포인트들을 그 매개체들을 정확하게 짚어냈으면 정답이 툭툭 튀어나오게 선지 판단이 툭툭 되게 낸 건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뒤지는 거죠. 3번 선지. 니은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감정 소술. 자, 봐봐. 결국 니은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인물들에 대한 누군가의 감정 소술하고 있었잖아. 이게 우리는 작가 개입이든 이게 우리는
작가 개입이든 또는 누군가의 감정이든 들어가 있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봐. 73, 4, 5 넘어가면서 대화 넘어갔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갔잖아요. 취직, 억설. 넘어가고 넘어간 거 보였었죠? 저기 잡아주고 오세요. 5초 동안 잡아주고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쪽으로 옵시다. 오세요. 자, 그럼 봐봐. 기억, 니은. 같은 날 서로 다른 공간. 천변 이쪽 저쪽. 자, 7475도 마찬가지죠. 집 아니냐, 바뀌냐. 뭐를 가지고 매결했어요? 대사를 가지고 매개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밑작업이 되면 그냥 선지 판단이 되는데 밑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발치도 가다 다 죽는 거야. 시간 없어가지고. 정답 5번이죠. 자, 시간 흐름은 분할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봐봐. 대상이 특징적 변화 있죠. 신전집이 뭐가 됐다가 뭐 하수곡이 됐다가 뭐가 됐다 이렇게. 근데 도대체 75랑 뭐가 유사하지? 맞잖아요. 75랑 뭐가 유사해? 75가 무슨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 잠깐만. 자, 디귿의 특징은 뭐냐면요. 같은 공간에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 흐름이 있는 거고 반면에 74, 75 넘어가면서는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고요. 시간은 굉장히 지연이 됐잖아. 왜냐하면 형제끼리 야 억설이라고? 요거 깨키야 10초도 안 돼. 근데 장면이 훅훅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수곡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는 와 막 진짜 몇 달짜리 그림이거든. 그걸 한 두 줄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억설이요? 이러면서 둘이 한 5초 10초 싸우는 거를 세 줄 네 줄로 표현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아 정답은 5번 설계구나. 이게 이제 보이려면 장면이 여기 제가 필기해드린 대로 좀 빡세게 잡혔어야 눈에 확 띄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 발췌독하면 시간 많이 터져서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동그라미 쳤다고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여러분은 시간, 실력 다 그대로인 거야. 다 뜯어 고치세요. 자 여기까지 딱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필기 못한 거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과제는 카톡 공지사항으로 드릴 거고 앞으로 학습 관련된 방향성도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 송출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